네, 이비오스 썬팅 필름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건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썬팅 필름이 아주 자외선 같은 거 차단을 잘해주고 우리의 그 시야각 같은 건 넓게 또 보존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요. 눈에도 잘 보이고 대신 눈부심이 적은 이비오스 썬팅 필름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한번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우 혼란스럽고 매우 걱정되는 시장입니다. 네, 이번 주 일주일이 뭐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 뭐 또 어제 잠깐 또 막 반등이 쫙 가는가 싶더니 또 쭉 떨어지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닥 800 무너졌잖아요. 예. 예, 그 전체적인 시장도 뭐 조정이지만 수급 로테이션이 아주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의 강세였던 쪽에 매물이 나오면서 또 다른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런 거죠. 그동안에 굉장히 고생해서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좀 올라오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동안에 좋았던 쪽에서 있었던 쪽에서는 또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걱정스러운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있고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장중에 반등 시도를 좀 했어요. 장중에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연율 2.8%로 예상 상회했고요. 예상이 2.0%였고 1분기에 1.4%였어요. 이런 거 보면은 GDP 성장률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 참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네. 좀 서프라이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중 반등 시도를 좀 했고요. 러셀 2000 지수도 그래서 1% 정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분위기였는데 장 막판에 다시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나스닥이 0.9%, S&P 500이 마이너스 0.5%, 다우는 이제 플러스 0.2%로 마감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하락을 했고요. 어제 포드가 18% 하락을 했습니다. 어닝 미스가 있었고요. 지금 미국은 딱 그냥 두 가지로 설명드리면 됩니다. 하나는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속에서 지금 수급 로테이션이 되는 점이 있는 상태고요. 그런 가운데 실적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적이 과거에는 보면은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서프라이즈율이 높으면서 시장이 이제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지금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미스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환율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전망도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경기 둔화를 반영하면서 전망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들이 지금 급락하면은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반등 주는 게 아니고 실적 발표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급락에서는 조금 진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매물이 계속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의 로테이션은 어느 정도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죠. 한 번 매물 나오고 그다음 뭐 곧바로 뭐 2, 3일 있다가 좋아지고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뭐 계속 이렇게 가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이 수급의 로테이션이 되면 또 바뀌겠죠. 근데 그런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1.7%, 코스닥이 2%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의 나스닥 폭락을 보고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외국인 매도는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한 만 계약 정도 매도였는데 아침엔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매도는 좀 아니었고요. 그보다는 순수하게 반도체 쪽에 매도가 좀 많았다는 게 순수 매물, 그게 시장을 더 끌어내린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나스닥 낙폭에 비해서 뭐 좀 덜 내렸다라고 표현을 좀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은 우리 시장이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으로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8.8%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실적 발표했고 호시적 발표를 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시장이 또 하락하니까 시장이 하락을 하면 하락에 대한 이유를 막 설명하잖아요. 올라가면 네. 올라가는 대로 설명하고 하이닉스 실적이 뭐 예상 수준이다. 뭐 서프라이즈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정도의 실적은 아니었고요.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고요. 그런데 수급 로테이션이 있는 거죠. 어제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에 7,153억 순매도했습니다. 어제 하이닉스. 예. 어제 비차익 매도가 2,300억이고요. 외국인들이 전체 매도가 6,700억이에요. 예. 근데 하이닉스 단일 종목에 7,100억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그동안이 많이 올라왔던 AI
거기 HBM 이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온 거예요. 어제 삼성전자 1.9%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위주로 많이 올랐던 AI향, HBM 뭐 이런 쪽만 집중적으로 또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그대로 이제 그 수급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제 한미반도체도 5.5% 하락을 했어요. 더불어서 이번에 그 AI 반도체 오르면서 같이 올랐던 게 전력기기잖아요. 네. 연합기. 어제 HD, 현대일렉트릭 그 전에 10몇 % 올랐는데 어제 8%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니거든요, 이쪽이 좀.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D,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제일 좋았던 쪽이잖아요. 좋았던 쪽이 매물이 맞았던 거고요. 어제는 뭐 이 정도까지 이게 로테이션이 있나? 이 정도까지 반영이 되는 할 정도로 밑에 보시면 삼성 SDI가 3%, LG에너솔루션 3.4%, LG에너솔루션 어제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발표했습니다. 플러스 3.4%, 네이버 플러스 3.6%. 실적이 안 좋았는데 엔솔이. 네, 에코프로 플러스 3.3%. 수급이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확 옮겨갔어요. 네. 이런 거 보면 되게 웃기죠. 시장이. 2차 전지가 갈 이유는 별로 없었던 거 지금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떤 모멘텀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반도체가 워낙 반도체 빠지면서 그쪽 빠지고 그럼 밑에 거 들어가고 뭐 이런 이제 로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로테이션이 네.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위에 어제 빠진 종목하고 어제 상승한 종목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하반기는 계속 이대로 갈 거냐? 일시적이냐? 이거 전부 다들 궁금해하는 게 그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일단 빠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수급이 바뀌면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보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빨리 이게 옮겨가지는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를 갖고 있으면서 그 동안에 뭐 좋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막 빠져요. 그럼 야 이거 팔아야 되냐? 팔아서 저쪽 가야 되냐? 아니면 홀딩해야 되냐? 경우의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다들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뭐 이번 주에 내내 말씀드렸듯이 일정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로테이션만이 아니고요.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애널리스트마다 또 다릅니다. 항상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뭐 뉴스보다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어저께 SK 하이닉스 막 폭락했잖아요. 뭐 그래서 뭐 이쪽에 급락하는 반도체 종목들 있잖아요. 반도체 섹터를 커버링하는 커버하는 그 애널리스트 어제 자료들이 막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위험 관리 하라고요? 아닙니다. 목표 주가 올리고 매수하라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네. 그분들은 실적을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이 떨어질 때는 꼭 그렇게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랑 그 분석 자료랑 우리가 실전에서 있어서 시장에서 나오는 수급의 변화하고는 한번 달라요. 그리고 시간차도 있고 그 부분을 좀 내가 감안하면서 시장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어저께 자료들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을 아침에 드려야겠다 생각했냐면요. 그 자료를 보면서 그래 봐봐 이거 오히려 더 사야 된대. 아니 목표 주가 더 높였대. 반도체 더 좋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 들고 있어. 오히려 더 사야지. 이렇게 하는데 수급 때문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보고서를 막 욕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 보고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런 가치 분석하는 보고서랑 시장의 수급하고는 이 시간 차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좀 달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많이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서 이 주가 움직임과 그리고 내 거래 타이밍을 좀 봐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도체 쪽이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움직였던 전력기기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2차 전지는 어저께 3% 이상 다 반등을 좀 했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어제 카카오도 올랐어요. 내부만 오른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쭉 오르는 수급 로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미국 밤에 발표하는 PC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밤입니까? 예. 요게 왜 지금 매우 중요하다 표현을 쓰냐면요. 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네. 7월 그리고 8월에 없어요.
그 다음에 9월입니다. 근데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거의 100% 지금 월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골드만삭스나 일부에서는 7월에 금리 인하 해야 되지 않겠냐,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의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전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판단 기준을 뭘 하겠습니까? 오늘 밤에 발표할 6월 PC를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봐서는 야, 그러면 7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이렇게 시장이 좀 끌고 왔었어요. 이번 주 내내. 네. 그런데 어제 미국 2분기 GDP가 2.8% 나왔잖아요. 경기가 안 좋은 걸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인하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잘 나와. 너무 잘 나왔어.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혼선이라고 써놨는데 예.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두고는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이 GDP 발표에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는 뭐 동결하고 그다음 이제 9월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잠깐 제 개인적인 팁을 드리면 8월 28, 29 뭐 그쯤에 잭소노 미팅이 있습니다. 네. 9월에 금리 인하 할 거면 거기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그냥 시장에 말만 있을 뿐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중요하니. 그리고 8월에 FMC 회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요번에 오늘 요거만 지나가면은 당분간은 이 얘기는 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오늘 좀 둔화되는 지표가 나오면 또 막 얘기가 나오겠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린 거는 이번 주를 정리해 보면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대선 전국 혼란 속 실적 시즌. 지표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요즘 지표 제가 설명 안 드리잖아요. 금리가 어떻고 환율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실적 우려의 상황이 돼서 종목으로 개별적으로 차별화가 생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있는 상황 속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게 이제 이번 주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빠져서 2주 연속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하고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빨리 보시는 분들은 다음 주 되면서는 좀 시장이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면은. 그런데 그냥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요. 당분간의 지표를 움직일 큰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이런 구간이 그냥 당분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라는 게 계속 빠지는 건 아니고 울퉁불퉁한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좀 인정하면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안타깝게 우리 기업들은 지금 실적 다 좋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환율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미국 기술주 급락 영향이 먼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양호한 실적이 있었던 기업들은 좀 지고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보고서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주식들은 이번 기회에 사야 되지 않냐, 이런 자료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수급을 봐야 된다. 아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이렇습니다. 한쪽은 상승 후 그동안에 좋았다가 반락하고 있는 거고, 한쪽은 굉장히 안 좋았다가 반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계속 좋았다가 반락하는 거고, 종목별로는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한쪽은 계속 안 좋았다가 반등하는 거잖아요. 네. 어디를 가실 거예요? 지금 내가 반등한테 가야죠. 돈이 있다면 아니면 가지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이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분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자금이 있는 그대로 봐야죠. 돈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트레이딩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된다, 또는 자금이 안 된다, 또는 내가 능력이 안 된다 라고 해서 한다면 홀딩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 가져가야 되느냐, 일부 좀 줄이면서 갈 거냐, 이런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말씀을 뭐 이번 주 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한 6개월 뭐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 제가 엊그제인가 어디 식당을 갔다가 네. 그분이 이제 너무 반갑다고 네. 3% 너무 열심히 잘 보고 계시대요. 우리 아마 박병식 이사님 거 특히나 더 집중해서 보시는데. 근데 이제 식당을 하시는데 네. 한 1억을 마이너스가 났는데 네. 주식으로 다
플러스를 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식당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예. 계속 마이너스 지금 나고 있는데 근데 주식으로는 꽤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마 지금 이 시장에서도 사실 예를 들어 한 반 정도 뭐 미국 시장에 저 엔비디아 넣어놓고 예, 예. 한 뭐 반 정도 뭐 SK 하이닉스니 예. 아니면 뭐 좀 그런 종목들 이렇게 잘 반도체 한미 반도체나 이런 거 예, 해서 했으면 충분히 가능하시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되게 많이 막 엄청 전략적으로 막 매일 트레이딩하고 이러지 않아도 네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참 3% 잘 봤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죠.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힘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런 말씀을 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그렇게 어찌 생각해 보면 되게 심플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심플하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주장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맨날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하는 거지. 소위 전문가라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설명하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뭐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투자자들은 이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 심플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수익률이.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좋기도 하고 어떻게 안 좋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 시장의 전체 매크로 시황을 물론 보지만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가 뭐 최종 결론이잖아요. 수익률에는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막 시장이 복잡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요. 시장이 복잡하고 울퉁불퉁해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주식은 가요. 네. 좋은 주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따라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은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거에 달려 있다. 내가 두 번을 실패하더라도 한 번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어떤 기업에 투자했고 내가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한 번에 크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고 마음이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 한 30% 손실 나는 사람들 엄청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뭐 저는 너무 주식시장에 오래 있어서 모르지만은 30% 손실은 50% 수익 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종목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종목들을 쭉 보시면 업사이드가 위로 업사이드가 큰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현재 상황에 매몰돼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어찌 보면 사실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표정이 어두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 잘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표정이 굉장히 밝으셨습니다. 시간 좀 많이 갔는데요. 저 뉴스를 몇 가지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내용은요.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주장이 있다라는 설명을 뭐예요, 드리려고 이게?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이걸 보시면요. 네. 요 밑에 있는 선이 나스닥이에요. 요 밑에 있는 실선이 있잖아요. 이게 나스닥의 네네네네. 흐름이고요. 나스닥의 흐름이고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엔화예요, 엔화. 엔화? 달러 대비 엔화. 엔화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엔화 강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엔화 강세 구간에서 나스닥이 떨어지더라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엔화 요즘에 어떻게 되셨어요? 정프로님? 지금 엔화? 153엔 됐어요. 진짜요? 153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최근에 BOJ 개입으로 엔화 강세로 됐습니다. 153엔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회의만이 아니고 BOJ 회의도 있어요. 네.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걸 시장에서 약간씩 반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게 지금 153엔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엔화 강세가 추세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자금의 로테이션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엔화를 숏하고 미국의 빅테크를 롱했던 자금들, 즉 소위 엔캐리 자금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자금들인데 엔을 청산하면서 빅테크를 색신을 이런 거래가 나오면서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설명을 좀 해요. 이거 왜 제가 보여드리고 있냐면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중간에 지난 4월에 보시면은 엔화가 지금 4월 맞죠? 엔화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엔화 강세를 유도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나스닥 안 떨어졌거든요. 요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가 이제 가시화됐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엔화의 방향은 그리고 BOJ의 방향은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서 그 경로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국채 매입을 줄이면서 그러면서 엔화가 강세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악영향은 아닌데 전체 시장에 내년 시장을 만약에 1년 동안을 만약에 본다. 근데 올해 연말 들어서 하반기에서 연말까지 엔화가 초강세로 가면서 막 금리 인상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전체 글로벌 시장의 악재예요, 악재. 아, 그래요? 예, 여기 악재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엔화 강세가 정프로님은 그거 사신 것 때문에 엔화 강세가 되면 조금 수익이 나지만 전체 시장은 악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사전에 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합니다. 참고로 그냥 그래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 가져왔고요. 뉴스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특집 방송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아, 예, 예. 저도 들어야죠. 자, 우리 한국 2분기 GDP 속보치 마이너스 0.2% 역성장. 우리는 QOQ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1분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기저 효과가 있는 겁니다. QOQ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GDP 성장률은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넷 익스포트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소비 그리고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거를 하나하나 제가 그냥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소비를 봤더니 소비가 줄었어요, 우리나라. 내수 부진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 투자거든요. 투자도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근데 어디가 줄고 어디가 늘었냐 봤더니 자동차는 증가하고 반도체가 감소했어요. 반도체 감소했어요? 감소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써온 거예요. 반도체는요, 그동안에 좋았다 했지만 반도체 증설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연말과 내년에 하겠다는 거지. 지금은 일단 투자 자체는 감소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계속해서. 그리고 정부 지출은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순수출에서 마이너스가 가는데 이거 왜 그랬냐면은 수출도 늘었지만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번에 2분기에.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하니까 여기에 역성장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게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는 수출 부분에는 뭐 여전히 하반기에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반도체나 이런 뭐 기계 쪽에 투자가 늘어나면 요게 플러스 요인이 좀 될 수 있어요. 네. 제일 걱정이 뭐냐면 내수예요. 내수 부진. 내수 부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내수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 얘기를 좀 이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뜯어서 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네. 또 걱정의 목소리가 막 나옵니다. 시장 참 뉴스들이라는 게 좋으면 좋은 대로 막 좋다고 내건 뉴스가 나오고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막 나오는데 요즘 안 좋은 뉴스 세 가지를 저는 드릴게요. 아니 미국은 뭐 잠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게 9점이면 어떻게 이제부터 계속 안 좋을 거야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안 좋은 얘기들 하는 것들은 그래도 우리 알고 있어야 되니까 말씀드려 보면 이런 거예요. 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학자 샴이라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실업률 3개월 평균이 12개월 최저치보다 0.44%, 0.5%를 넘어서면 경기 침체다. 이런 이론을 만든 거예요. 실업률 3개월 평균이 예. 1년 최저치보다 0.5%를 넘어서면 네. 경기 침체로 진입한다.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미국 실업률이 높아졌잖아요. 예. 약간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어디까지 됐냐면 0.43 위까지 갔어요. 거의 다 예, 왔다. 거의 다 왔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은 뭘 해야 되냐? 빌 더들리 전 뉴욕 전 총재 있잖아요. 요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실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각을 바꿨다. 연준은 가급적이면 다음 주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 지표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미국이 지금 어제 GDP 성장률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네. 제가 다다음 주에 뭐 한 8월 둘째 주하고 9월에 세미나가 있어요. 예. 은행 뭐 보험회사 이런 데 제가 세미나를 좀 다니거든요. 근데 보면은 자료를 만드는데 지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안 좋아요. 어제 GDP 성장률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온 데다가 경제의 공급 가행이 증가하면서 통화정책 심의에서 하방 리스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되게 돌려가면서 얘기했지만 경기가 하락하는 것에 더 염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를 보시면 블룸버그 뉴스였는데요.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이 2012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 굉장히 의미 있는 워딩이 여기 있습니다. 1분기 집계가 1분기 집계에서 60일 연체가 전체 잔액이 2.6%. 여기는 엄청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60일 연체 우리 보통 잘 안 하잖아요. 이 워딩이 중요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쌓인 가계의 저축은 소비자가 높은 물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맞죠? 점차 이러한 완충제가 줄어들고 소비 활력이 떨어지며 이제 미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되게 이것도 이렇게 막 멋진 말로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팬데믹 시대에 준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저축하고 사다가 다 썼다는 거예요. 네네네. 다 써서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고용 시장에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고용이 이제 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임금은 좀 떨어질 거고. 그렇죠. 실업률 그렇죠. 높아지고. 예. 그래서 그동안에 안 좋았던 지표들이 막 바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황 얘기하면서 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이 왔잖아요. 근데 경기 둔화 또는 침체 우려가 또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맨날 막 싸웠잖아요. 네. 이게 싸웠는데 어느 한쪽이 더 부각이 되느냐를 분명히 갈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뒤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니 이런 뉴스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샤메 법칙이 예.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잖아요. 지난 1년간의 예. 실업률보다 예. 최근 3개월이 예. 0.5% 이상 높으면 예. 그럼 이제 경기 침체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실업률이 뭐 한 7, 8% 되는 그 1년 상황에서 갑자기 최근 3개월에 한 7.5, 7.6 이렇게 떠버리면 예. 아 뭔가 심각하게 예. 그 변화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워낙 낮은 실업률이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완전 고용에 예, 가까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의 최근 뭐 조금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이렇게 문제인가? 비정상적으로 실업률이 낮았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예, 예. 네. 되게 그런 걸 짚으시네요. 아유, 맞아요. 최근에 계속 낮은 상태에서 그런데 네. 이건 이제 이런 경제학자들이 만든 이론이잖아요. 네네. 그 이론을 지금 자기의 현재 상황에서 갖다 쓰는 거죠. 무슨 표현이냐면은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은 연속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나 네. 아니면 고용 지표나 이런 거 보면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음.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 좋은 걸 보니까 야 우리 이거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요런 이론을 갖다 대입하면서 설명하는 거죠. 설득력이 더 생기는군요. 예,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요거 가지고 막 그 유튜브 따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아 그래요? 아예 이것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났네요. LG엔솔이 어제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북미 지역의 약 30% 중반의 성장을 예상하고 연초 올해 사업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20% 초반으로 하향 전망한다. 그럼으로써 올해 연간 매출 목표 성장률을 4에서 6% 정도 봤는데 20% 이상 역성장으로 변경한다. 되게 역성장. 워딩 보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주가는 상당 부분 반영을 했겠죠. 이런 부분들은. 근데 IR을 하면서 이렇게 워딩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솔직해서 좋네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어제 태양광 주식이 좀 올랐습니다. 요 이유가 때문이라고 좀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중국에서 2024년 태양광 밸류체인 발전 포럼이라는 걸 했어요. 여기서 가격 전쟁 니네 그만해. 이제 기술로 해. 그러면서 안건을 여러 가지 이제 6개 정도를 써가지고 니네 가격 이제 그만해라. 이제 기술 주도로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10개 이상의 대표 태양광 기업들한테 설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 니네. 뭐 저가 경쟁하지 마라. 예. 그랬다는 거예요. 되나 근데. 그래서 이게 시장에 어저께 조금 반영이 좀 됐습니다. 예. 그리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멕시코에 기가 팩토리 건설하고 있었잖아요. 예. 이거 중단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 고일 관세 부과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빨간 것에 써놨는데 이만큼 대선이 엄청 중요해요 지금. 아, 중단해놓고 네. 선거 후에 다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민주당이 되면 건설 계속 할 거고 트럼프 되면 안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그러니까 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이 사람들의 정책이. 그리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좀 줄이고 지금 메모리 가격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메모리 집중을 해서 돈을 벌고 그 속에서 뭔가 좀 해보겠다 이런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 발표했습니다. 이게 제일 어저께 관심이 있었고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요.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저도 많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금투스 배지 뭐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 그 내용들은 우리가 맨날 아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가 특이하게 좀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네. ISA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였는데 신설을 뭘로 했냐면 국내 투자형 ISA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내 투자형? 예. 원래 그냥 ISA가 있으면은 네. 그냥 ISA 계좌에 뭐 서민형이 있고 뭐 중개형이 있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이름 자체 국내 투자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금융소득 종합 가세자도 가입을 허용하겠다. 분리가세 하겠다. 여기 좀 들어와서 예. 우리나라 주식 좀 해라. 이런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그러니까 이제 같아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뭐 이런 쪽으로는 좀 더 열어주는 느낌의. 아, 그런 그래요? 게 하나가 더 껴들어 있어요. 아. 근데 이 자료가 뉴스가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예. 맨 밑에 다 이 말이 있습니다. 국회 통과법이 돼야 되는 거다. 맨 밑에 통과돼야 된다. 이 얘기가 다 있습니다. 지켜보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막 시장에서 환호하거나 뭐 아니면 기대해보자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아, 근데 이 얘기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어떻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냐면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이 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뭐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고 이게 처음에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있고 막 이러지만 네. 우리나라 시장에 토대를 닦는 데는 꽤 이게 점차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네. 그 정도만 받아들이면서 이걸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분명히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너무 막 폄하하더라고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하여튼 국회 통과 좀 돼야 된다. 네. 뭐 그건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ISA 계좌에 뭐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는데 네. 그 ISA 계좌에서 그 코덱스 ETF 상품들 이렇게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법을 알려드린 생방송 라이브 세미나가 7월 30일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삼성자산운용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께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경품들이 뭐 어마어마한데 갤럭시 워치도 주고요. 치킨,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뭐 배민 쿠폰, 스타벅스 등등 해서 어마어마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삼성자산운용의 유튜브 채널 7월 30일 저녁입니다. 그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가셔서 선물들 갤럭시 워치 이런 것 좀 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뭐 다시 한번 제가 그날쯤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오늘 시간을 좀 당겨서 시작을 좀 했고요. 이번 주 주말 껴서 휴가 가시는 분들 직원분들도 많죠? 뭐 꽤 있는 것 같은데 증권사 직원들은 상관없나요 이런 게? 휴가 시즌을 따로 쓰지는 않는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그냥 본인 편할 때? 네, 왜냐하면 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고객 관리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시장이 막 폭락하고 그런데 뭐 그냥 나는 가보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일 자체가. 요번 주 뭐 다음 주가 아마 거의 피크가 네네. 아닌가 싶긴 한데 하여튼 뭐 오늘도 아마 휴가 떠나시는 분들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고 계시면 잘 다녀오시고 또 다녀오셔서 또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투자 또 잘 하시고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주말에 또 어디 가세요? 예? 주말엔 아닙니다. 어디 안 가시고 예. 덥습니다. 비 많이 오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 그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